예, 안녕하십니까. 승선하라 송은거 목사입니다. 지금은 6, 70대의 한국 시니어 혁명 시대다. 이런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투표율을 국힘당의 대표 후보에 대한 투표율이 어제 나왔는데 47.5%라고 합니다. 역대급 최대의 투표율이라고 하네요. 예, 이것이 어떻게 해서 여러 이제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제일 이제 그 해석 중에서 6, 70대 이 시니어들이 모바일 투표를 우리를 잘한다 우리도 이렇게 해서 대거적으로 분노를 해서 나와서 그렇다 하는 것에 저는 많이 동의하고 싶습니다. 김기현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네거티브 내부 분열에 너무 화가 나서 그래서 이제 윤석열 성공을 바라는 사람들이 대거 뭉쳤다. 또 뭐 안철수는 후보는 대통령실의 그 당원들에 대한 공격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반발로 했다. 천하람은 뭐 20대, 30대들이 윤핵관에 대한 폭정에 대해서 또 개혁에 대해서 개혁 세력을 뭉쳤다. 뭐 이렇게 말을 하고 한교안은 땅 투기를 이렇게 줄곧 사퇴 주장을 하고 이렇게 해서 자기에게 유리하게 이렇게 해석을 내놓았는데요. 이게 이제 60대, 70대가 어떻게 해서 이 시대 우리나라의 혁명을 일으키고 있느냐 하는 것을 몇 말씀 드리면은요. 그동안에 인구가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급속하게 노인 인구가 많아졌습니다. 지금 학교도 없어지고 대학교도 지금 문을 닫고 이렇게 이제 출산율이 낮아지면서 동시에 우리가 그 세계적으로도 오래 사는 나라가 노인 인구가 지금 고령화가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때에 이분들이 건강하고 이 많은 숫자를 가지고 지난 4년간의 말이죠. 문재인 대통령 정권 때 털딱 소리, 정말 비아냥 소리를 멸시를 받아가면서 강화문 운동을 어떻게 했습니까?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한미동맹, 자유통일을 향해서 이게 나라냐? 우리가 일구는 이 나라를 우리의 자식들과 손자들에게 우리는 물려줘야 되겠다. 이 마음이 정말 눈물이 나고 뜨거워졌습니다. 예, 이 나라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래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4년 동안을 그렇게 바닥에서 외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함성을 지르고 뭐 이렇게 해서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많은 나이 많은 사람들이 나왔었죠. 정강훈 목사에 의하면 한 1,700만 명 인원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에 모인 것이 뭐 19년도와 뭐 20년도 엄청났죠. 엄청났죠. 그런데 이번에 3.1절에도 말이죠. 정권이 바뀌는데 과연 3.1절 저렇게 한다고 모일까? 참 의아했는데 이번에도 그 광화문을 거의 메웠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이게 바로 혁명이 아니라고 할 수가 없죠. 혁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정말 이 시대에 여기에 6, 70대 분들이 광화문에 모여가지고 이 혁명을 하는 것은 이게 과거에 자신들이 6.25를 경험하고 잿더미 위에서 우리가 자랐지 않습니까? 그리고 산업화 이렇게 또 열사에 또 독일에 또 저 월남에 피를 흘려가면서 이 나라 경제를 고속도로를 만들었던 장본인들이 산업화 경제화를 일으켰던 피땀을 흘렸던 사람이죠. 그리고 6.25의 이 사상이 어떤 공산주의 주사파가 어떤 것인 것을 대략은 안단 말이죠. 체득을 한 사람이죠. 그래서 여기에 정말 예를 들면은 운동권을 우리가 386 세대, 뭐 586 세대 이렇게 말하는데 그 사람들이 화염병을 던지고 민주화, 뭐 군부를 향해서 인권, 이 자유화를 위해서 그렇게 해서 운동권 세대들이 일정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참 깨끗하고 나라 사랑하고 또 공력이 있으니까 한번 해봐라
해가지고 정권을 잡은 것이 문정권입니다. 예, 그때 이제 대거로 주사파 세력들이 이거 잡았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이 5년을 하면서 이 정말 보니까 내로남불, 그리고 그 자신들이 얼마나 부패하고 결과가 안 좋고 소득 뭐 주도 성장 뭐 내로남불 또 거천 그랬는데 속 내막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너무도 많이 보여줬습니다. 이 사람들이 거짓 인권, 또 유사 평화 평등, 뭐 또 유사한 통일, 이런 것들을 부르짖으면서 그 내면을 보니까 결국은 이 자유민주주의 한미동맹을 파괴하고 결국은 김정은 또 김정일에게 머리 숙여서 정말 그 모든 것들을 다 짓밟히고 웃음거리가 되어지고, 이렇게 해서 나라가 망가졌다는 사실을 이 60, 70대가 분노하게 된 것이죠. 분노하게 된 것이 사실 아닙니까? 특히 또 그 가운데 박근혜에 대해서, 탄핵에 대해서 이게 마음속에 저변에 큰 아픔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승만과 박정희에 대한 그 흠모하는 존경심, 이것은요 뭐 우리 민족의 나이 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그걸 이었던 박근혜를 저렇게 비참하게 되어졌던 이런 것에 대해서도 그 어떤 분노가 마음속에 흐르고 있습니다. 또 예를 들면은 3, 40대는 이 정교조의 우리의 자녀 세대들인데요. 이 정교조의 교육을 받고, 정교조 교육이 뭡니까? 참교육이라고 그러는데 그 17만 명 선생님이 많을 때는 많았다는 겁니다. 그런 칼막스의 처음 교육이 이 참교육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 실행했던 그런 교육을 받고 자랐던 우리의 자녀들이 잘 바뀌지 않습니다. 안에 빨간 색깔이 들어갔단 말이죠. 그리고 50대조차도 그래서 3, 40대가 전혀 안 바뀝니다. 가장 이게 이제 큰 문제, 뭐 개딸일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50대조차도 이 정말 그 뭐 운동권으로 해가지고 뭐 NL, PL 해가지고 뭐 자신 이제 자율학습, 그 다음에 위에서 또 지령받아가지고 학습, 이런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 사람들이 그 비서실장이고 뭐가 안에 다 있지 않습니까? 정권을 잡았다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이게 주사파라는 말이 사실 한 10년 전만 해도 이 박홍 총장, 서강대 총장이죠. 그분이 우리 한국에 주사파가 있다 이 말을 해가지고 한번 뒤집어진 적이 다 있습니다. 그 지금은 이게 보편화된 말이고 간첩들이 그냥 온 활기를 치고 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지만은 이렇게 나라가 많이 빨리 바뀌어졌습니다. 교계 안에서도요, 뭐 이렇게 그 주사파라든지 또 이 북한을 동조하는 사람들이 얼마간은 있었지만은 많지는 않았죠. 뭐 기장측에 얼마, 또 NCCK 쪽에 안에서 뭐 북한을 끌어안아야 된다, 이런 것들이 뭐 가장한 평등, 이 가장한 평화, 뭐 또 정의, 공정, 뭐 이런 것들 말은 좋지요. 그런데 까보면은 그 이념적인 무서운 것이, 체제 전환에 무서운 것이 들어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알게 돼 버린 것입니다. 이 4, 5년 동안에. 자, 그것도 한 가지는 전강훈 목사를 여기에 이 원동력에 기름을 붓고 이 60, 70대를 깨우고 이승만을 깨우고 이 나라 민족이 이래서는 안 된다, 주사파를 척결해야 된다, 강력하게 이 원동력을 일으킨 사람이 전강훈 목사. 이분은야말로 정말 감옥까지 갔다 오고 간첩이라고 그러면서 대통령과 대놓고 이렇게 싸웠던 전강훈 목사가 어떻게 보면 사령관이죠. 그건 뭐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사령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전강훈 목사를 그들은 내려치고자 하는 겁니다. 예, 젊은 사람들은 안 좋아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전강훈 목사를 안 좋아하는 사람은 이 절반 물이 드는 사람들이죠. 이게 지금 내로남불 허울을 쓰고 지금 이렇게 정부와 한편이 되어지고 주사파와 손잡고 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욕과 허물이 좀 있어도 전강훈 목사를 끌어안는 자들과 이렇게 양편으로 완전히 나누어졌습니다. 어느 것이 성경적인지를 우리는, 어느 것이 큰 대류요 하나님 원하고 이 세상 전체가
어느 쪽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인지를 우리가 지금 판가름을 해야 될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혁명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정강훈 목사도 주장을 하는 것이죠. 자, 30대에 또 하나의 이준석을 보십시다. 이제 뭐 7살인가 8살인가 된다 하는데 자기 주군을 배신을 하고 그렇게 그냥 옆자리에 세워서 이렇게 만들어 주었던 박근혜를 대통령을 그렇게 지금 이렇게 탄핵한 것을 잘했다. 이렇게 지금 공명히 말을 하고 음석대라고 하는 사람 뭐 이문열의 그 뭐 소설을 가지고 이렇게 빗대가면서 지금 비꼬고 이런 말을 하고 있고 이런 것은 아버지 같은 윤석열이 아버지 같은 세대 아닙니까? 나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도망을 다니고 대들고 이렇게까지 지금 할 수가 있느냐 말입니다. 이거 도덕적으로 사상적으로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이러면 안 되죠. 예.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문제가 트럼프 대통령 미국에서 이렇게 선거를 봐도 또 유럽을 봐도 이 흐름이 전 세계적인 이 어떤 이념적인 체제 문제, 이념 전쟁이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인데요. 자, 이런 것이 세계적으로도 흐름이 우리나라에서 이것을 이제 그 큰 물결을 우리 60, 70대, 80대가 이런 것을 지금 본물을 가로막고 이것이 가로막는 이런 그 혁명을 지금 일으키고 있다.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것이죠. 이 민족의 운명과 체제 그리고 전 세계적인 이념의 그 어떤 그 좌익적인 흐름, 예, 네오 막시즘의 이 흐름 이런 것들을 지금 전면에 나서서 막고 있는 이 혁명이라는 말 이것이야말로 중요한 지금 시대에 있다. 우리는 정말 오래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한 10년만 지나면은 이런 세대, 체험적인 세대 이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는 세대들이 불과 10년 안에는 이게 이제 불이 꺼지게 되고 원동력이 꺼질 것입니다. 뭐 자연 수명이 이제 힘이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 것이죠. 6.25 경험과 그리고 근대화 산업혁명으로 나라를 일으켰던 이런 사람들이 사라지기 전에 우리는 건강을 잘 관리해서 오래 살아서 이 윤석열 정부 가까스로 이렇게 이 이념물 체제를 바꾸는 이것이 반석 위에 든든히 서서 다시는 이런 주사파 또 이런 이 주사파 세력들이 결국은 이 나라를 뒤집지 못하도록 확실하게 만들어놔야 된다. 이것이 이번에 그 투표율을 높이게 되어졌고 또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이 체제가 확실히 세워져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 결성, 분노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의 비유를 하자면은 이 10대나 20대는 집으로 비하면 단층 주택에 살고 있다. 그 땅으로 뭐 다니면서 열심히 뛰어다니는 이런 그 세대가 높이 보지를 못하지요. 그 다음에 30대, 40대들은요, 연립주택 정도 3, 4층에 살고 어느 정도 이렇게 보이고 있는 거고요. 50대 정도는 뭐 좀 고층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6, 70대, 80대는 타워의 높은 데서 인생의 경험과 또 이 공산주의가 어떤 것이며 이 자유민주주의가 얼마나 귀한 것이며 이 나라가 또 어떻게 되어지는 것을 멀리 바라볼 수 있는 고층 아파트에 살고 있는 고층의 지금 타워에 지금 전망대에서 보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을 찾고 오래 살아서 이 나라를 공고하게 우리의 자손 자식과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견고한 나라를 만들어가는 혁명을 이루어놓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